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지난주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오랜만에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재미있어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반응을 보거나 댓글을 읽거나 하면서 너무너무 뿌듯했고요. 나중에 영노자에서 했던 과몰입 특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이틀 정도 텀으로 비욘세에서는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하고 영혼의 노숙자에서는 그 과몰입 특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과몰입 특집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곱분이 곱창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 게 있어요. 나중에 그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자세한 언급은 안 하겠는데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많은 분들이 곱분이 곱창을 시켜먹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영노자 챌린지라고 부르면서 까지 곱창을 시켜 드시는 일이 있었다. 괜히 저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주문한 인증샷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욘세하고는 무관하지만 어쨌든 혹시 요거를 이제 듣고 계시는 곱분이 곱창과 관계된 관계자분이 계시면은 최근에 올라온 영혼의 노숙자를 꼭 이제 임직원분들이 다 함께 좀 들어봐 주시고 사실 요 정도면은 좀 협찬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제작 지원 정도는 이제 맨님한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또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 곱분이 곱창과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실까봐 괜히 한번 샤라웃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신나게 망연호를 녹음하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요. 저희 가족이 다 감기에 정말 잘 걸려요. 특히 저희 언니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언니랑 그 다음에 형부랑 조카 1호, 2호는 거의 뭐 돌아가면서 계속 감기를 걸리든 뭐 독감에 걸리든 아니면은 코로나에 걸리든 이게 돌아가면서 되게 잘 걸리고 저희 엄마 아빠도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집이 약간 저만 다른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자연에 큰 감흥이 없다. 저희 엄마 아빠랑 언니는 다 막 꽃 이름도 다 외우고 식물 이름 외우는데 그런 걸 잘 모른다거나 약간 저만 동떨어진 특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감기를 진짜 잘 안 걸려요. 원래는. 그래서 저는 아직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물론 무증상으로 이렇게 있었다가 끝났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린 적 없는 그 최후의 인류인데 근데 이번에 감기에 되게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감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냉방병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 진짜 너무 춥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날부터 조금 목이 칼칼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레전드로 너무너무 아파서 근 몇 년 사이에 아팠던 거 중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추운 것보다는 몸살 기운이 진짜 심해서 한 며칠 동안을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일할 때는 그냥 잘 버티는데 집에 오면 누웠다가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그 집신지는 성동일 씨처럼 터덜터덜 겨우겨우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다시 눕고 앉아있을 때는 밥 먹고 산책하는 거, 그 다음에 출근 이거 빼고는 정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뭐 TV 보면서 누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침대에 계속 누워가지고 정원이를 한쪽에 이렇게 끼고 계속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산책 갔다가 다시 눕고 이제 이런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엄마 아빠랑 언니는 워낙에 감기를 되게 자주 걸리니까 그런 일이 흔한데 저는 이게 진짜 심하게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감기를 너무 오랜만에 걸려가지고 유난을 떠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랜만에 감기가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고 아무것도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옛날부터 아프면은 꾸역꾸역 잘 먹거든요. 저는 원래 예전에 유럽 여행 하거나 할 때도 진짜 너무너무 아프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기어 나가서 막 이 요리를 한 3개씩 시켜가지고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진수성찬을 먹는 게 이제 옛날부터 버릇이어가지고 어떻게든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일어나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너무 입맛이 없어서 그리고 저는 약간 소울푸드가 라면이어가지고 어릴 때 제가 너무너무 아프면은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으면 저희 엄마가 마지막에 라면을 끓여가지고 먹여서 학교를 보낼 정도로 라면이 소울푸드인데 라면이고 자시고 막 아까 언급됐던 막 곱분이 곱창이고 나발이고 너무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서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먹고 싶은 게 없었던 적이 없는데 어쨌든 무조건 뭘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재아 언니가 저희 집에 며칠 자고 가면서 그 직접 구워주신 김을 조금 주고 가셨거든요. 물론 재아 언니가 구운 건 아니고 언니도 받은 건데 와 근데 한국인은 역시 이것저것 다 못 먹겠는데 그 직접 구운 그 손김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하도 그런 김이 많으니까 공장김이 많으니까 그거에 밥 이렇게 챙겨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입맛이 없고 그러니까 뭘 씹어서 넘기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뭘 먹어야겠다 해서 그 와중에도 또 좋은 걸 먹겠다고 골골대면서 일어나서 브로콜리, 감자, 양파 수프를 또 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놓고 해서 되게 잘 먹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너무너무 아파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열이 난 거는 첫날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뒤부터는 몸살이 훨씬 심해가지고 열이 되게 많이 난다고 느낄 때도 온도계를 재보니까는 막상 열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기라기보다는 그냥 몸살인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어가지고 생각해보면은 감기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들보다 냉방병일 확률이 좀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있었던 어떤 막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김에 냉방병을 빡세게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너무 모든 건물에서 에어컨을 너무 심하게 틀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다가 제가 너무 춥다, 너무 좀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저희 팀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다들 그런 긴팔 겉옷을 다 자리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제가 뭐 회사라기보단 제가 지금 출근하는 출근처에 제 자리에다가 이제 긴팔 셔츠도 하나 갖다 놓고 뭐 텀블러도 여분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세팅을 좀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냉방병 진짜 조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추웠다가 또 바깥에는 너무 덥고 그런 게 제가 한 작년 이맘때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체질이 바뀐 것 같다고 옛날에는 뭐 햇빛 알러지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이미 올라온 지 좀 됐거든요. 올해도 자외선 자체가 옛날 자외선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점점 우리가 에어컨을 되게 심하게 틀고 그리고 어쨌든 기후변화가 되게 심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바깥에서는 너무 뜨겁고 자외선도 옛날이랑 정말 질이 다르고 진짜 피부에 너무 직방으로 닿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또 실내에선 너무 춥고 하니까 다들 좀 건강 유의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강아지랑 같이 산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만 살 때보다는
좀 지구에 패기치는 일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일이기도 한데 아마 어린 아기들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저희 집에 정원이가 계속 있고 정원이는 털이 있는 동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지는 않더라도 좀 제습 모드로라도 계속해서 풀가동을 한 상태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되게 크고 그리고 최근에 육류 소비를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집에서는 이제 비건식을 할 수 없는 육류를 많이 줄일 수 없는 정원이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상에서 조금씩 더 신경 쓰지 않으면은 어쨌든 내가 이 지구에 끼치는 어떤 해의 총량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도 쓰고 최대한 좀 분리수거를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플라스틱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를 좀 안 만들고 있는 거를 잘 쓰고 있는 걸 최대한 좀 많이 쓰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또 어김없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느꼈었던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자취남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여러 1인 가구의 삶을 보여주는 유튜브이기도 하고 이거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제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보는데 예전에 한번 일본 집을 탐방한 적이 있어요. 일본 아마 뭐 여행을 가시면서 그랬는지 출장을 가시면서 겸사겸사 그런 제보자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 있는 1인 가구들을 취재를 하면서 거기서 되게 이게 되게 다른 점이다 라고 해서 보여줬던 게 화장실이 좌식이고 건식이다. 그러니까 욕실이 화장실은 아니구나. 일본은 변기만 있는 데랑 욕실이랑 구분된 데가 되게 많은데 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좌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무리 작아도 욕조가 조그맣게라도 있는 게 좀 더 다른 점이고 그리고 건식으로 쓴다는 걸 조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느꼈던 게 나는 일본에 살았는데도 일본 사람처럼 안 살았구나라고 했던 게 저희 집은 뭐 항상 그냥 욕실이 뭐 그 한국처럼 그냥 흥건하게 물이 되게 많고 막 이런 상태로 그냥 썼어서 그걸 의식을 못하고 있었다가 맞아 일본에서는 그냥 건식으로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특이한 점이 일본은 대부분이 이제 욕실을 좌식으로 많이 써가지고 위에 이렇게 높이 다는 그 샤워기 거리가 없고 그냥 왜 목욕탕 중에 우리가 대중목욕탕 가면은 앉은 상태로 목욕탕 의자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조그만한 그런 거울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걸게 돼 있는 위치에 좌식 그 샤워기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집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뭐 샤워기 거리가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앉아서 샤워를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일본 분들이 맞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지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게 좌식이라서 그렇구나. 나는 그냥 욕조에 들어가서 맨날 서서 샤워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어쨌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정말 골골대고 있을 때 저희 집에 항상 그 목욕탕 의자는 있거든요. 그냥 정원이 목욕시킬 때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것보다는 의자가 있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쓰긴 했지만 좌식으로 목욕할 생각, 샤워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게 파바박 생각이 나면서 맞아, 일본 사람들은 앉아서 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몸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그 샤워를 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거를 선체로 뭔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되게 현기증도 날 것 같고 그래서 앉아서 그 목욕탕 의자를 두고 샤워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거를 왜 살면서 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번도 이거를 이렇게 써볼 생각을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욘세 청취자분들한테 이거 얘기해줘야 되겠다. 혹시 집에 목욕탕 의자가 없으신 분들 목욕탕 의자를 구매하셔가지고 앉아서 샤워를 해볼 수 있다. 너무너무 편하고 정말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구구절절 얘기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목욕탕 의자가 지난주에 저한테 없었더라면은
전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1인 가구인 분들. 근데 사실 이게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건가? 이게 둘이 산다고 해서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누가 와서 막 씻겨주나요? 뭐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우리가 간병인을 써야 될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면 다들 비슷하실 텐데 앉아서 샤워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바쁘기도 하고 겸사겸사 막 만사가 귀찮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미용실을 못 갔는데 미용실을 못 가면서부터 이제 머리가 점점 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쇼커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1차로 그런 키드밀리룩 어떤 딘드밀리룩 같은 이렇게 김병지 컷이라 그러죠. 김병지 컷으로 조금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길면은 이제 예전에 조영돈 씨가 많이 하셨던 그런 스타일이 이제 됐다가 뭐 최양락존에 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머리가 길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계속 길어가지고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멍 때리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준 언니가 그 커트머리 지겨워 죽겠다. 지금쯤 그냥 한번 냅둬봐라. 지금 길이 괜찮으니까 좀 더 냅둬봐라. 남자 아이돌도 10년 정도 활동했으면 한 번 정도 기른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멍 때리고 그냥 이제 냅두고 기르고 있다가 머리가 기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길러봤자 덥다고 해봤자 제가 주차장에서 뭐 회사 회의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저희 집 주차장에서 뭐 잠깐 올라오는 정도가 있고 산책을 하는군요. 산책을 하니까 많이 걷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목 뒤로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10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제가 단발 정도 길이려도 10년 동안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너무 더워서 나 진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그 산책을 할 수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머리를 묶었더니 정말 이렇게 참새 꼬리처럼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는 상태가 됐는데 큰 빅뉴스는 머리를 기르다 못해 지금 이제 좀 묶게 되었다. 오랜만에. 근데 진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묶고 다니거나 아니면 머리를 한번 확 자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조만간에 뭐 굉장히 여유로워질 가망은 없어 보여가지고 일단은 그냥 좀 묶고 다니자. 그리고 드라이하기 편하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드라이하기 편하다는 게 이제 앞머리만 드라이한다. 그리고 뒤는 그냥 칠렐레 팔렐레 말렸다가 질끈 묶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그런 스타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 길러가지고 너무너무 좀 신기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집에 또 굴러다니는 고무줄이 있더라고요. 누가 아마 놀러 왔다가 놓고 간 것 같은데 팔목에 하고 있는 세월호 팔찌랑 이태원 참사 팔찌랑 같이 항상 이제 깜장 고무줄이 같이 이제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머리를 묶으니까 또 나름대로 불편한 걸 발견했는데 운전을 할 때 그 운전석 뒤에 이제 머리를 받치게 돼 있는데 머리를 묶으니까 그게 또 이제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쇼컷보다 편한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머리를 지금은 앞머리만 말리기는 하지만 두피 때문에 뿌리라도 말리긴 말려야 된단 말이에요. 드라이하는 스피드에 있어서는 쇼컷을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또 자르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그냥 묶은 상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얻은 굉장한 교훈이 있다면 뭐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막 스타일이 좀 예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패딩 안 입고 막 코트 입고 다니고 막 그럴 때 아유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뭐 옛날에도 뭐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셨는데 스타일 때문에 묶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묶지 않고 특히 애매한 그 단발머리 있죠. 제가 보니까 더워 죽겠는데 이게 아예 확 길면 모르겠는데 단발이니까 이게 목에 이 머리카락 끝이 닿는 느낌이 진짜 3만 배 덥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스타일 때문에 이걸 유지하시는 분들은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 뭐 한 20kg 성공한 분들이나 아니면 담배 끊으신 분들보다 이 더운 날씨에 단발머리 유지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정말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더워 죽겠는 와중에 우리 존재 정말 화이팅입니다. 특히 그 강아지 산책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만추님이랑 얘기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산책티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책티란 무엇이냐?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나가면 바로 더워가지고 땀이 조금이라도 나가지고 이거를 세탁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티셔츠를 이제 3개를 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구 환경에도 좀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산책티를 정해놓고 아침에 나가서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땀에 쩔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따로 옷걸이에 해가지고 집 한가운데에 그냥 살랑살랑 잘 말려놔요. 아니면 베란다 같은 데 말려놨다가 저녁에 산책할 때 집에서는 아까 아침에 산책하고 와가지고 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뽀송한 상태로 홈웨어를 입고 있다가 그 뽀송한 홈웨어를 집에 잘 다시 벗어놓고 저녁 산책 나갈 때는 아까 그 찌들었던 산책띠를 다시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 땀에 찌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살랑살랑 잘 말려놓고 샤워해요. 샤워하고 뽀송한 상태로 홈웨어 입고 있다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 산책할 때 아까 그 찌들었던 산책티를 마지막으로 입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샤워기로 물만 뿌리고 뽀송한 상태로 다시 홈웨어 입고 이렇게 해야 하루에 세탁을 막 몇 개씩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제 하나 혹은 2벌 정도만 세탁하면서 살 수 있어가지고 네, 그 강아지 산책하시는 여러분, 특히 실외 배변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나가시는 여러분, 산책티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꼼수를 부리셔가지고 지구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다 같이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도시에서 산책하는 분들 이제 아스팔트 너무 뜨거워서 강아지들 너무 힘들고 이럴까봐 저도 이제 진짜 이력이 났거든요. 그 그늘만 찾아다니는 이렇게 건물들 많은 데들이 있으면 막 빌라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해 방향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덜 더운 데를 이제 찾아서 그늘 찾아다니게 되는데 이제 다 같이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실내에서 쉬어야 할 수 없는 우리 털동물들이 제일 고생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은 또 혼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콘텐츠 추천을 또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바빠서 일부러 시리즈물을 많이 보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도 영화를 몇 개 봤거든요. 영화 추천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영화는 저번에 영노자 지난주 과몰입 특집에서도 언급했었던 영화인데요. 임신입니다만 이라는 영화입니다. 지난주 과몰입에서 그 임신한 여동생한테 본인이 더 과몰입해가지고 임신은 동생이 했는데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내가 더 어떤 임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쌓고 임신 관련된 막 음식이나 이런 것도 챙기고 있다 하는 너무 사랑스러운 언니분 사연이 있었는데 그때 언급했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임신입니다만이라는 미국 영화입니다. 이거는 작년인가? 올해 나와가지고 최근에 나와서 최근에 넷플릭스 첫 화면에서도 좀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영어 제목은 Kinda Pregnan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지역하자면은 뭐 임신한 거 비슷한 뭐 그런 건데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임신 비슷한 거 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의 제목인데 어떤 그 여성 캐릭터가 이제 주연인데 참고로 제가 추천하는 대부분의
영화는 여성이 주연입니다. 대부분은 백인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요거는 백인 여성이 주인공이고 에이미 슈머라고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하고 배우도 하는 분인데 I Feel Pretty나 코미디 영화에서 워낙에 많이 나온 분들이어서 좀 에이미 슈머라고 들으면 누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얼굴 보면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아마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I Feel Pretty에 나왔던 입이 정말 조그마신, 저는 볼 때마다 입이 정말 조그맣고 귀엽다라고 항상 늘 생각하는데 에이미 슈머가 주연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각본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 친구들도 좋아하고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고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 임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임신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도 빨리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이제 파워 결혼주의자 캐릭터로 나오는데 근데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해서 임신을 하는데 나는 이제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이 자꾸 왜 임신한 애들끼리의 그런 공감대가 생기잖아요. 막 자기네끼리 팔로우하는 인스타 계정도 되게 비슷해지고 맘카페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접속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공감대도 좀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임신한 친구들은 자기네끼리 통하는 얘기가 있고 이런 게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배에다가 어떤 그런 큰 패드 같은 거를 끼고 임신한 사람 행세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나오고요. 영노자에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임산부 요가에서 친구들 사귀고 그러면서 나마스테도 아니고 이제 마마스테 이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진로 들이마시고 뭐 항문으로 내쉬세요 막 이런 웃기는 요가 클래스도 중간에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의 코미디 영화예요. 그래서 I Feel Pretty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진짜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냥 깔깔대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여가지고 킬링타임 하기가 되게 좋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임신이지만 꼭 임신이 아니라도 우리가 살면서 친구들이 어떤 공감대를 계속해서 갖게 될 때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만 이해하는 뭐 얘기들이 많아질 때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꼭 임신이 아니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둘 다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왔어. 근데 난 미국 유학 안 갔다 와가지고 얘네가 하는 얘기가 뭐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런 데서 조금씩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프리랜서로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프리랜서로 사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프리랜서로 살지 않는 친구들은 거기서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프리랜서나 뭐 미국 유학이나 이런 거는 그냥 모두가 할 만한 경험도 사실은 아니고 삶의 어떤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걸로 기대되는 경험도 아니기는 하잖아요. 근데 임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주변에는 출산한 친구들이 되게 많지 않고 출산을 안 한 친구들이 훨씬 많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때가 되면 결혼하고 뭐 때가 되면 임신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해 보여가지고 그때쯤 돼가지고 어떤 삶의 단계에서 친구들이 얘기를 시작할 때 내가 너무 뒤처지나? 나만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시작하게 된다는 근력 운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좀 희한하게 저만 빼고 모두가 갑자기 풋살을 하게 되는 약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느끼는 소외감이나 이런 감정들이 좀 공감되게 그려져 있어서 아마 임신에 대한 얘기지만 임신이 아닌 다른 걸로 투영해서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아 맞아 저런 감정이 나도 좀 뭔지 알지 나도 저기에서 친구들이랑 원래는 5시도 되게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조금씩 적어지고 그러면 아 내가 만약에 저 경험을 했으면은 나는 조금 더 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터무니없이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친구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웃고 계신 분들한테 되게 추천할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할 만한 거는 지금 뭐 굳이 추천 안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소니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만화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되게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던 게 저랑 되게 친한 언니가 여기에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되게 많이 응원하고 있었고 뭐 나온다는 기사나 이런 게 날 때부터 아 이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오픈하자마자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 영화거든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는 이제 미국 영화인 건데 전 세계의 미국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41개국 정도에서 이제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 나오는 OST나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트에서도 되게 많이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6월 20일에 공개를 했는데 6월 20일에 공개하는 날 이제 이 영화에 참여했던 그 친한 언니네 집에서 이제 축하하는 의미로 아주 가까운 지인들끼리 조그만한 파티를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직관하듯이 직관이 아니라 집관이군요. 집에서 집관하면서 정원이도 이제 같이 다 같이 봐가지고 너무 감명 깊게 봤고요. 사실 근데 저는 제가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지인이 참여를 안 했으면 내가 봤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애니메이션을 진짜 안 봐가지고 슬램덩크도 안 봤고 그냥 애니메이션이었으면 안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고 나서는 와 이거 진짜 대박나겠다 너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역시나 진짜 되게 잘 돼가지고 뿌듯한 마음도 있는데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썸네일이나 이런 데 뜨자마자 아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다. 뭐 애니메이션 자체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저도 남들이 봤다는 웬만한 애니메이션 다 안 봤기 때문에 배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이큐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게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는 많은 분들의 리액션이 아 이거 진짜 유치하겠다 이러면서 보다가 정신 차리니까 이제 울고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아직도 안 보셨거나 아니면 정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만든 미국 영화이지만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나르코스 같은 것도 사실 스페인어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시리즈인데도 영어로 모든 사람들이 대사를 하는 미국에서 제작한 작품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배경은 한국인이고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인 걸로 나오지만 영어가 오리지널이고 아마 한국 버전 성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빙한 성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영어로 모두가 대사를 하는 하지만 한국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고요. 내용은 3명의 그 걸그룹이 있어요.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걸그룹일 뿐만 아니라 약간 이중생활처럼 악귀를 잡으러 다닌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히 팬에 대한 사랑이 되게 지극한 걸그룹이기 때문에 우리 팬들의 영혼을 막 이렇게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용서 못해라고 하면서 팬덤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악귀를 퇴치하는 그런 내용의 만화고요. 이게 그 무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적인 이야기들이나 한국적인 코드를 많이 때려 박아서 만든 영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배경으로 나오는 스토리 자체가 지금은 3인조 걸그룹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 걸그룹은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블랙핑크, 있지 뭐 이런 걸그룹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히스토리로 인물 배경에서 소개를 할 때 보면은 원래는 여성 무당 셋이서 악귀로부터 이 세계를 지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래를 하면서 악귀를 퇴치한다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정말 그런 무당, 한복 입은 무당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서울 시스터즈 같은 이런 3인조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SES 같은 3인조 정말 1세대 아이돌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헌트릭스라는 3인조 걸그룹인 걸로 점점 이제 대를 이어서 선택된 어떤 3명의 노래를 잘하고 예술적인 여자 셋이서 악귀로부터 이 세상을 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전통적으로 그 3인조의 그 슈퍼히어로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고, 그리고 빌런으로 나오는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사자보이즈라는 5인조 남성 그룹이 나와요. 보이 그룹이 나와가지고 굳이 나누자면은 이제 저승사자처럼 어떤 지옥에서 온 애들이 나중에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보이그룹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그래서 얘네 둘이 표면적으로는 아이돌 걸그룹 보이그룹 같은데 실제로는 한쪽은 데몬 헌터고 한쪽은 그 악귀인 데몬인, 이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계이거나 한국인인 그 영화고, 노래 같은 경우에도 뭐 더블랙 레이블 포함해서 되게 많은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작곡가들이 했고, 노래도 한국계인 사람들이 불렀고, 그중에 일부는 걸그룹 트와이스가 부르기도 했고 해가지고 되게 한국적인 코드를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전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쭉 살았던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적인 문화를 여러 가지를 듣고 자라기는 했지만 해외에서 거의 평생 자란 배경을 가진 제작진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증하는 과정에서 더 오히려 한국인이 만든 것보다 더 한국적인 코드를 많이 검증하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했으면 오히려 아니 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뭐 대충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국 거지 뭐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정말 강박적이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검증을 거친 것들이 눈에 보여서 되게 많이 반가웠고, 뭐 그중에는 한국 정통 민화에서 나온 캐릭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작도에서 나온 캐릭터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한국적인 심볼 같은 것들을 쓴 게 되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그 대중목욕탕이 나오는데, 대중목욕탕에 왜 그 기호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김 나는 모양의 그 우리가 많이 아는 대중탕 사우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의 심볼이 누구 거냐를 가지고도 제작진이 되게 열심히 막 역사적인 거를 다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이걸 우리가 써도 카피라이트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를 되게 면밀하게 검토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많이 감명이 깊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일단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노래가 되게 좋아갖고 지금도 이렇게 한국 재생하면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노래가 진짜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노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노래 잘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임신입니다만 얘기를 할 때, 물론 이거는 임신한 친구에 대한 좀 부러움, 그리고 임신 자체가 부러운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랑 공감대를 어떻게든 갖고 싶은 보편적인 마음에 대한 영화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K-pop 데몬 헌터스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물론 막 악귀가 있고 그런 존재들이 나랑은 동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중간까지는 그려지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려면 사람이 그만큼 나약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동서양 막론하고 모든 스토리에서 그런 코드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데, 결국은 그 누군가한테 영혼을 팔고서라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혹하게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되게 외향적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너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너가 이렇게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든가 너는 항상 문제야. 너는 항상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사고를 칠 거야. 라고 느끼는, 모두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기의심이나 약간의 자기 혐오 같은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악의 편에 서게 만들고 하는 되게 작은 목소리들이다라는 게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악을 물리치는 힘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씨앗처럼 다 가지고 있는 나약해지게 만드는 목소리 같은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 거다라는 얘기가 교훈처럼 나오는데, 뭐 요 정도는 스포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되게 잘 이렇게 짚어주고 있어서 보면서 좀
처음에는 와 되게 잘 만들었다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완전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니까 뭐 좀 치는데 잘 만들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거기에서 진짜 공명하는 어떤 지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 공감할 만한 코드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SNS를 쓰는 흔해 빠진 사람으로 봤을 때는 K-pop 디몬 헌터스를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더글로리 안 볼 때도 더글로리에 대한 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용은 거의 다 이제 알게 됐던 것처럼 지금 하도 그거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패러디도 많이 하고 릴스도 많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콘텐츠를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닿을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업을 같이 하신 분도 어쨌든 현재 비혼 상태인 저랑 되게 친한 언니이기 때문에 뭐 비욘세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 넷플릭스와 미국 계약서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괜히 어떤 비하인드를 얘기한다거나 자기가 아는 거를 괜히 여기저기서 얘기한다거나 하는 것이 법률로 아주 강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렇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거는 전부 다 제가 공개적인 기사에서 본 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한 건데 안타깝게도 막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막 듣는다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요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되게 재미있는 인생 스토리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냥 자기 인생 얘기나 한번 하러 나오라 라고 조만간 좀 꼬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K-pop 디몬 헌터스를 저도 되게 재미있게 첫날부터 봤고 2차, 3차, N차 찍기도 되게 좋은 작품이다. 여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벼랑 끝에 서서라는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되게 진짜 감명 깊게 봤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타일러 페리가 감독을 맡았고요. 그리고 터라지 헨슨이라는 여성의 원톱 주연 영화예요. 이분이 히든 피겨스에서도 주연을 맡았다고 하던데 저는 히든 피겨스는 안 봤거든요. 아직 못 봐가지고 의외로 또 이런 걸 안 봤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작품에서 본 거는 저는 처음이었는데 너무 징그럽게 연기를 잘하는 분이구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배우였다. 그리고 이분도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사회공헌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여성 배우분이더라고요. 터라지 헨슨이 주연을 맡았고 이것도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떤 흑인 여성이 되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픈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싱글맘의 이야기이고 월세도 막 되게 많이 밀리고 그리고 미국은 또 워낙에 아픈 아이 하나가 생기면 정말 그 집안이 다 기울잖아요. 근데 심지어 캐셔 일이랑 막 두세 가지 일을 뛰면서 근데 결국은 그게 막 파트타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이다 보니까 왜냐면 애를 혼자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는 흑인 여성 싱글맘의 이야기이고 별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아이한테 줘야 될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창피한 소리를 듣고 급식비를 못 내서 좀 곤란해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중에 급식비 일부는 무조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애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하니까 또 같은 그 빌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빌라처럼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은 막 뛰어나와가지고 월세 언제 낼 거냐 월세 안 내면은 집 안에 있는 물건 다 내놓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알았어요 뭐 이번에 월급 나오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도 데려다 주고 바쁘게 사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느낌의 형식으로 만든 영화여가지고 이 이상의 더 긴 얘기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설명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자꾸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상황이 이제 어떤 식으로 풀려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이 아마 다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서울에 사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키우지 않는 그냥 동양인 여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뭐 인종적으로나 살고 있는 상황이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런 게 하나도 공감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여성이고 어떤 면에서는 약자인 면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는 소수자의 입장에 놓일 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겪잖아요. 근데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이 같은 상황을 똑같은 그 시점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목격을 했는데 나랑 같은 당사자성을 띠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구나. 이 사람한테 벌어진 일은 이런 일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예를 들면 백인 뭐 이성애자 남성이 봤을 때는 분명히 나랑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완전 다르게 해명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사건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느끼는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입장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든든할 때가 있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아 맞아 나 이거 너무 뭔지 알지라는 감상을 느끼면서 이 영화를 되게 보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길바닥에서 어떤 커플이 싸워. 그러면은 당연히 여성은 어떤 그 여자분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맥락만 봐도 저 사람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분명히 앞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를 되게 빠르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 저 여자 왜 저렇게 말투가 저래? 왜 저렇게 목소리가 커? 라고 하면서 나랑 상관없는 어떤 여성의 톤이나 그런 거에만 집중하게 된다거나 막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바닥에서 남들이 싸우는 걸 목격하게 될 때도 괜히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일행이랑 막 괜히 우리끼리 싸우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자꾸 중첩되다 보니까 이거를 보는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아 이거 이렇게 되겠다.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인도하는 장치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씩 인물을 들이밀면서 역시나 저 인간이 저 따위로 굴 때, 역시나 백인 남성이 나오는 순간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어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간접 체험하는 것도 이 영화의 어떤 좀 시청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중간에 되게 큰 반전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저 어떡해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되게 생각이 많고 막 이럴 때 영화를 봤는데 사실 생각이 되게 많을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임신입니다만 이라는 영화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뭐 I Feel Pretty나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굉장히 어떤 PC하진 않지만 나쁜 이웃들이라는 영화가 너무 웃겨서 자주 본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냥 깔깔대고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흡인력이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콘텐츠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거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멍 때리고 보다가 웬일이야 어떡해 하면서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뭐 2시간 정도밖에 없다. 근데 아, 약간 진짜 연기력도 좋고 연출도 되게 기깔나는 보장된 영화 하나를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영화를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소개한 3가지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왜냐면 K-pop 디몬터스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계속 나오고 재미있는 귀여운 포인트들도 자꾸 툭툭 던지게 되고 해가지고 이것도 시간이 되게 빨리빨리 가거든요. 지루하지 않거든요. 아예 웃긴 거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애니메이션, 뭐 K-pop,
개그 코드 이런 걸 다 때려박은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거나 아니면 벼랑 끝에서처럼 진짜 흡입력이 있는 정말 너무 잘 짜여진 소설 한 권을 빠르게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보거나 요 셋 중에 하나를 뭘 골라도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재밌는 거를 보면서 2시간을 빨리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셋 중에 뭘 선택해도 괜찮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입니다만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벼랑 끝에 서서 요 세 작품 다 나름대로 제 기준으로는 되게 많이 추천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거를 재미있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어영부영 얘기하다 보니까는 벌써 1시간이 훌쩍 갔는데 저번 주가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몸도 안 좋고 한 주였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너무 다행인 거는 녹음을 할 수 있게 목이 빨리 풀린 게 너무 다행이에요. 기침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좀 약간 민망하다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었고 어쨌든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되게 운 좋게도 목소리가 돌아왔고 뭐 목소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녹음을 한 것도 없지 않기는 한데 근데 어쨌거나 아픈 것도 좀 정리됐고 스트레스 받던 일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됐고 목소리도 정리된 상태에서 녹음할 수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저한테는 되게 좀 다행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워낙에 아파보고 요즘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좀 겪어보고 하니까 어차피 뭐 시간이 이러나 저러나 계속 그렇게 해서 흘러갈 거면 좀 감사할 일 하나씩을 찾으면서 사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행히 지금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뭐 서로 너무너무 감정 상하는 일도 없고 뭐 큰 소리 나는 일도 없고 한 상태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이도 제가 너무 바쁜 와중에 산책 선생님하고 되게 잘 이렇게 따라줘서 즐겁게 잘 지내줘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고 지금도 제 옆에서 너무너무 귀엽게 잘 자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라는 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프려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정원이가 안 아파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픈 게 저는 그냥 정원이랑 종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있는 감기를 정원이한테 옮기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픈 와중에도 사실 정원이는 뭐 제가 갑자기 막 춤을 춰주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워낙 좋아하니까 산책하는 거랑 산책도 어찌저찌 잘 할 수 있었고 산책 선생님의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정원이랑 이렇게 제가 심지어 아플 때도 몸 꼭 붙이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지난 한 주 저한테 뭐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도 너무 싫고 힘들었다라고 느낄 만한 일은 막상 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집에 와서 정원이가 저러고 자고 있는 거 보면은 나도 기특하고 너도 기특하고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와중에 그냥 약국약으로 안 버티고 시간이 될 때 그냥 바로 병원에 직행한 것도 너무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원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실외 배변을 하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정원이의 교통수단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데리고 나가줘야만 쉬야와 응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몸이 사실상 공공재고 정원이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막 회피하고 막 민기적될 시간이 없어요. 바로바로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런 게 저의 운명이다 보니까 덕분에 저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이래저래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를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혹시 이번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일 있으셨어도 그래도 그냥 지금쯤 팟캐스트 듣고 있을 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그래도 이런 일들은 좀 괜찮았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안으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면에서 팟캐스트가 저한테는 되게 보석 같은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 일주일 내내 징징댔거든요. 막 몸도 아프네, 막 뭐도 뭐 하네 해서 계속 징징대고 힘드네 뭐 하네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맞아. 근데 이런 거는 또 좋았다. 생각해보면 또 일주일 되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또 정리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잠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건너편에 듣고 있는 존재로 있어줘가지고 저한테는 항상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지만 근데 그래도 뭐 혼방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 게스트가 있을 때는 낯간지러워서 못하는 얘기지만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어때요? 어차피 지금 뭐 집 어딘가에서 혼자서 틀어놓으셨으면은 빨래 개고 하면서 들으실 텐데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쨌든 좋은 기분으로 편안한 기분으로 슬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부터 다가올 한 주도 굉장한 행운은 없더라도 너무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저도 오늘 자기 전에도 같이 빌어드릴게요. 그러면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